네, 오늘 수업은 1차 변환의 합성이죠. 자, 이 합성이라는 것은 함수에서 어떤 두 함수를 이렇게 이어서 계산했을 때 우리는 합성이라는 용어를 썼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함수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에요. 어떤 점을 이동시킨다는 개념으로 똑같기 때문에 함수에서 나오는 성질이 그대로 변환에서도 성립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합성인데,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점이 P가 있고요. X, Y가 F라는 1차 변환에 의해서 다른 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점이 또다시 다른 또 1차 변환 G에 의해서 P2'이라는 이런 점으로 또 옮겨졌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점이 결국 이 점으로 옮겨졌다고 보고 그거를 G 합성 F에 의해서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합성 변환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한 번에 이것에 의해서 얘가 결국 이 점이 됐다라고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함수하고 똑같죠? 함수에서의 어떤 합성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건 순서였죠? F를 먼저 이동시켰지만 쓰기는 F가 뒤에 오지, 그지? 오른쪽에. 자, 이렇게 기호화합니다. 그리고 얘를 합성 변환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잠깐 행렬로 한번 살펴보면요. 1차 변환 F를 나타내는 행렬을 A라고 놓을게요. G를 나타내는 행렬을 B라고 놓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그러면, 자, 이 관계를 한번 다시 행렬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X-Y-가 어때? A 행렬에 의해서, 요 점을 이동시킨 점이거든. 그 다음, 또다시 여기 있는 X2', Y2'의 점은 G에 의해서 요 X-Y- 점이 이동된 점이죠. 이렇게 두 개의 관계식을 따로 만들어서 잘 보면 여기 X-Y- 점이 여기 두 군데 있잖아, 그지? 그럼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죠. 대입. 뒤쪽에다 대입해주면 요 식이 이렇게 나오겠네. X2', Y2'가 요게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B 곱하기 하고 얘니까 어떻게 돼? A하고 이렇게 써지겠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얘가 무슨 뜻이야? XY가 X2'Y2'로 이동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 행렬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 그지? 근데 A, B는 분명히 둘 다 2차 정사각 행렬일 거니까 두 개를 곱한 이 행렬도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얘도 2차 정사각 행렬이 되겠죠? 그럼 분명히 얘는 1차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네요? 그럼 결국 앞에서 말한 합성의 기호에서 나온 자, 요 1차 변환이 결국 이 행렬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 가셨어? 자, 결론 씁니다. 결론은 이거네. GF, 그러니까 두 1차 변환을 합성한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 요게 됩니다. BA. 됐죠? 즉, 지금 B가 G를 나타내는 행렬, A가 F를 나타내는 행렬이었어요. 그러니까 합성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은 그 순서 그대로 행렬을 곱한 행렬이 된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간단합니다. 자, 문제를 하나 보면 금방 이해가요. 자, 한번 봅시다. 자, FG 행렬이 나와 있습니다. 1차 변환이죠. 그리고 이 합성 변환에 의해서 이 점의 상을 구하란 것이 이 점을 이동시킨 점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상황을 요거를 그대로 이해하면 어떤 풀이가 나올 수 있냐면요. 2,1이 이것에 의해서 옮겨진다는 것은 뭐를 먼저 쓰란 얘기야? 뒤에 거 먼저 쓰라 그랬어. 그럼 이 점이 G에 의해서 옮겨지고 그것이 다시 또 F로 옮겨진 점이 무엇이겠느냐? 이게 문제거든. 그럼 순서로 따라가면 되겠죠? 풀이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럼 2,1을 G로 옮기려면 어때? G 행렬이 여기 있으니까 2-1, 3, 1에다가 2,1 곱해주면 얼마 나와? 이렇게 3 나오고 이렇게 6, 7 나오네요. 그죠? 결국 여기 들어갈 게 뭐야? 3,7이겠네. 요거 됐고요. 그 다음 또다시 3,7을 이 행렬로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 3, 1, 4 3,7 해주면 3에다가 24 나오고요.
28에 31 나오네요. 그지? 그래서 결국 요 점이 24,3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별게 없는데요. 자, 별게 없는데. 자, 이제는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다시 한번 다른 풀이로. 이걸 나타내는 행렬이 무엇이다? 잠깐 얘를 갖다가 A, 얘를 갖다가 B라고 놓으면 얘는 어떻게? F 행렬이 A니까, 그지? A가 앞에 오고 G 행렬이 B니까 지금 이게 오겠죠? 결국 이 1차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은 AB라는 걸 앞에서 말했듯이, 그럼 먼저 AB를 구합니다. 우선 바로 그냥. 자, AB 행렬을 바로 구하면 1314에다가 2-1, 31 계산하면 되겠죠? 2에다가 11 나오고요. 마이너스 1, 2 나온가? 2에다가 14 나오죠? 마이너스 1, 3 나오죠. 이렇게 돼. 그러면 이 행렬을 구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이 점이 이 행렬에 의해서 무엇이 되느냐가 문제거든. 그럼 결국 이 행렬에다가 11, 2, 14, 3 행렬에다가 내가 옮기고자 하는 점만 이렇게 곱해주면 나오는 게 답이 되겠죠? 이해 가세요? 응. 자, 그래서 이 답이 결국 나옵니다. 나와요. 자, 그럼 두 풀이 중에 뭐가 더 좋아 보일까요? 뭐 나쁜 건 없어요. 둘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선생님 생각엔 두 번을 행렬 계산하느니 그냥 행렬을 바로 하나로 표현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여요. 근데 문제마다 선택은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100% 이렇게 가라는 거 아닙니다. 문제만 이게 더 편할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문제를 내자면. 하지만 보통 문제들은 한 번에 그냥 행렬을 만들어서 계산해 버리세요. 자, 이해 갑니다. 자, 두 번째도 봅니다. 또 계속 연습이에요. F를 나타내는 1차 변환이 있는데요. 요 점이 요 점으로 옮겨지는 1차 변환, 이 F. 그 다음 저번 강의에서 했듯이 Y는 X에 대칭 이동하는 1차 변환이 G입니다. 그리고 두 개를 합성한 1차 변환이 이 점을 이 점으로 옮긴답니다. 자, 그럴 때 1차 변환 F를 나타내는 행렬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는 G 행렬은 알고 있죠? 그치? Y는 X에 대칭 이동하는 행렬 뭐였어요? 0, 1, 1, 0 기억나지? 그리고 F를 나타내는 행렬은 뭔지 모르거든? A, B, C들아 잠깐 놓읍시다. 뭔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얘를 나타내는 행렬은 뭡니까? 얘가 순서 G 행렬이 요거잖아. 그럼 그대로 G 행렬을 앞에다 쓰란 얘기지? 0, 1, 1, 0. 그리고 뒤에다 F를 나타내는 행렬을 쓰란 얘기야. 맞지? 요거죠. 자, 요거를 뭐 마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어차피 이렇게 돼. 얼마 나오냐면 C, D, A, B 이렇게 나오겠네요. 결국 자, 요게 바로 이걸 나타내는 행렬입니다. 됐죠?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자, 이것에 의해서 이 점이 이 점으로 옮겨지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A, B, C, D 1, 2 계산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얘는 됐고요. 요 행렬에 의해서 C, D, A, B에 의해서 1,1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됐죠? 그럼 이제 직접 행렬 계산을 다 합니다.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하면 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C 플러스 2D가 마이너스 4가 나오지. 계산하면 이렇게 곱하면 C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문자 4개씩 내기니까 A, B, C, D가 다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럼 답은 안 쓸게. A, B, C, D 구하면 바로 요 행렬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자, 답은 뭐가 나오냐면요. 구해주면 결국 내가 구하던 행렬이 3,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답은 계산 직접 해보시고요. 자, 어렵지 않죠? 함수의 그 합성과 거의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고 그 합성 변화는 그 순서에 맞게 행렬을 곱하면 그 행렬이 바로 합성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 됩니다. 자, 이해해보세요. 자, 이제는 1차 변환의 역변환입니다. 자, 역변환도 마찬가지요. 뭐 역함수나 역행렬 이런 개념과 거의 흡사한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점 P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점이 1차 변환 F에 의해서 자, 이 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선생님 반대로 이 점이 이 점으로 옮겨지는 걸 역변환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렇게 썼지만 한글로 역변환 이 말입니다. F의 역변환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 이게 이렇게 가면 역변환 맞네요. 그런데 우리가 역변환이 항상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역자 배운 게 뭐가 있었죠? 자, 이 개념은 여기다 따로 한번 써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배운 역자의 개념이요. 역수가 있었고요. 초등학교 때. 역함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역행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역변환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거의 다 흡사해요. 역수의 개념이 뭐였냐면요. 두 개를 곱해서 1 된다는 얘기고 역함수는요. 두 개를 합성해서 항등함수 된다는 얘기고요. 역행렬은 두 개를 곱해서 단위행렬 된다는 얘기였죠. 역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렬이죠. 어차피 1차 변환이 2차 정사각 행렬의 성질이거든. 결국은 역변환도 역행렬의 성질과 똑같이 두 변환 행렬, 두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을 곱해서 똑같이 단위의 행렬 나올 때 이게 서로 역변환이 돼요. 역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 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어차피 같은 개념이죠. 이거 서로 역수라 그러고 이거 서로 역함수라 그러고 이거 서로 역행렬이라고 부르고요. 얘도 서로 역변환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값들이 다 뭐냐? 이것들이 다 뭐냐면 그 집합에서의 곱셈 혹은 그 연산에 대한 항동원들입니다. 이게 1은 수집합에서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고요. 얘는 함수 집합에서 이 연산, 합성이라는 연산에 대한 항동원이에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행렬 집합에서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역수든 역함수든 역행렬, 역변환 다 항상 존재하는 거 아니죠? 역수는 영역수 존재하지 않잖아. 함수는 역함수가 항상 존재했어요? 아니죠.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했었잖아. 역행렬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었죠. 이거 뭐 AD-BC가 0이 아닐 때 그때 존재했듯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AD-BC가 0이 아닐 때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자, 그러면 얘를 갖다 잠시 행렬 형태로 알아볼게요. 자, 이 위에 걸. 이건 그냥 참고로 잠깐 얘기한 거고요. 행렬, F를 나타내는 행렬을 A라고 합시다. 계속 그래 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Y-가 1차 변환 F를 나타내는 행렬에 이렇게 해서 계산된 점이잖아. 그러면 양변에 A 역행렬을 곱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A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냥 쓰면 문제가 있죠. 항상 A라는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할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지? 맞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역행렬에서. 그래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면 지금 무의미하잖아. 없는데 뭘 얘기해.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럴 때 이걸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아하, 이 점이 이 행렬에 의해서 이 점으로 옮겨지는구나로 볼 수 있잖아. 맞죠? 그럼 결국 이거를 나타내는 행렬이 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해 가셨어요? 응. 자, 다시 한번 쓰면 F를 나타내는 행렬이 A라면은 그 역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은 요 행렬이 됩니다. 그렇죠? 존재한다면,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볼게요. 자, 간단한 문제 하나 보면 좀 이해가 빠른데요. 자, FG 1차 변환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1차 변환 H에 대해서 이 점의 상을 구하라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H를 알아내서 이 점의 상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서 우린 이 H를 나타내는 행렬을 알아내라는 얘기거든. 자, 어떻게 되나요? 자, 좌변은 합성변환이었네. 그죠? 합성변환은 각각의 행렬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지. 이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 그럼 F를 나타내는 행렬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F를 나타내는 행렬. 바로 볼 수 있지, 이거? 2, 1, 3, 2가 되고요. 그대로 순서대로 곱하면 돼. 그 다음 H를 나타내는 행렬 모르죠? 그래서 그 행렬을 잠시 X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 곱하기 F의 역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 뭐겠어요? 역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이?
그렇죠. 요거의 역행렬이겠죠. 금방 얘기했듯이. 이 F의 역행렬이야. 즉 이렇게 쓸게 그냥 2, 1, 3, 2의 역행렬 이것은 G를 나타내는 행렬이 뭐야? 여기서 마이너스 1, 5, 2, 7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결국 행렬의 형태로 합성 변환과 역변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할 건 요 행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변환 잊어버려도 돼. 잠시. 변환 잊어버리고 행렬로 x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양변에 어떻게 하면 돼? 왼쪽에다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이 행렬에 역행렬 곱해주고 무슨 말 이해 가지? 양변에 똑같이 오른쪽에다가 요 행렬 곱해주면 이게 없어질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 가요? 자, 뭐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자, 기호로 잠깐 쓸까? AX, A 역행렬은 B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형태가. 우리가 구할 건 XX.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요 B를 좀 이렇게 쓰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양변에다가 똑같이 왼쪽에 이거 하나 곱해주고 이렇게 양변에 똑같이 오른쪽에다 A 하나 곱해주자는 얘기야. 그럼 따라서 X는 나오죠. 여기는 그냥. 그럼 여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A 역행렬이 뭐야? 계산 직접 합니다. 요게 행렬 A니까 A의 역행렬은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1, 5, 2, 7 됐죠? 그 다음 거기다 A가 다시 2, 1, 3, 2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해주면 행렬이 나오겠죠? H 행렬이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H를 나타내는 행렬이 됩니다. 그럼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럼 요 행렬 구해줬으니까 요 행렬에 의해서 어디? 요 점만 이동시키면 됩니다. 자, 선생님 계산 안 할게 이제부터. 이 의미는 다 이해 간다고. 뭐 답은 나와요. 답은 요 점의 상이 6,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요. 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역변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역수, 역행렬, 역함수 이런 개념과 똑같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해야만 역변환도 정의가 된다는 거. 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뒤에는 우리가 지금 했던 합성 변환과 역변환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 성질들이 있어요. 자, 성질들만 좀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차 변환, 오늘 합성 변환, 역변환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 한 강의가 더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구분을 좀 해볼게요. 함수, 행렬, 1차 변환. 자, 이겁니다. 세 가지. 아까도 잠깐 선생님이 그 역변환을 얘기할 때 좀 정리했었는데요. 자, 실제로 얘들은 거의 흡사하죠. 왜? 1차 변환은 어차피 2차 정사각형렬의 성질일 거니까 거의 똑같고요. 똑같아요. 다른 게 찾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함수, 얘도 어떤 점을 이동시킨다는 그 입장에서 얘하고 별반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네, 같은 거의 비슷한 개념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했나요? 합성, 그러니까 합성. 할 때 이거 어떤 거? 이런 거. F하고 G를 합성한 거하고 G하고 F하고 합성한 거 이런 거 같았었나요? 아니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합성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행렬은 어때요? 그지? 두 개 이렇게 안 됐잖아, 그지? 얘도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듯이 얘도 당연히 안 되겠죠? 이해 가시요? 아까 했던 어떤 변환 두 개를 합성한 것이 그 변환을 거꾸로 합성한 변환하고 변환이 같을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니까. 같을 리가 없듯이 얘가 마찬가지란 얘기겠죠. 자, 그것처럼 어때? 결합법칙은 합성함수의 결합법칙 성립했죠? 얘도 결합법칙 성립했듯이 얘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역원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그지? 두 함수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올 때 우리는 서로 역함수라고 했고요. 두 행렬을 곱해서 단위 행렬 될 때 서로 역행렬, 얘도 마찬가지죠. 어떤 두 개 행렬로 써도 되고 아니면 변환으로 써도 돼요. 어떤 F란 변환과 G란 변환을 했을 때 항등 변환이 나오면 두 개를 역변하려고 한다. 이 같은 개념이에요, 어차피. 자, 이런 게 이제 역원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항등원은 뭐 굳이 칸을 하나 쓰긴 했는데 항등원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요거 아니면 얘라고 해도 되고요. 즉 얘는
합성이라는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 항등 함수가 됐죠. 항등 함수. 행렬 집합에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2가 됐습니다. 단위 행렬. 그러니까 변환에서의 곱셈에 대한 역원, 즉 역변환. 요게 바로 항등 변환이 됐었죠. 그 기호는 뭐 I라고 쓰던가 E라고 쓰던가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얘도 항등 변환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선생님은 그냥 I라고 써볼게요. 그냥 항등 변환. 결국 행렬로 나타내면 얘가 뭐였어요? 행렬로 나타내면 바로 요 행렬이었죠. 항등 변환의 행렬이 행렬로 나타내면 2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역함수 존재 조건, 역행렬 존재 조건, 역변환의 존재 조건. 이것도 다 이미 알고 있듯이 어때요? 얘는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했고요. 얘는 그 행렬에서 행렬에서 AD-BC가 0이 아닐 때 얘도 마찬가지겠죠. 역변환도 역행렬이 존재해야만 역변환이 정의됐으니까 똑같이 1차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에서 요게 0이 아니어야 역변환이 존재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똑같은 개념이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1차 변환과 도형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